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다음은 암 정복. 그래서 바이든은 아들을 브레인 캔서로 잃고 문샷 프로젝트를 오바마 행정부 때 주도를 했죠. 그래서 바이든은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망한 아들이 법무부 장관도 하고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뇌졸중이 오더니 3년 뒤에 브레인 캔서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그런 슬픔을 안고 있었고, 오바마 행정부 때 문샷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암을 정복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한 기조를 이어서 나갈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고, 미국 FDA 신약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제약회사들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신 분들도 많았죠. 바이든은 굉장히 항암제 개발에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제 뭐라고 말했느냐, 팬데믹을 잠재우고 나면은 다음은 암 정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한다.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나면 지금까지 알려진 암을 끝장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장을 낸다는 의지, 그리고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암은 미국 내 사망 원인 2위 질병이다. 우리가 보통 생명이 끝날 때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2위라고 하고, 한국에는 자살이 1위이네요. 그래서 2위가 암이다. 참 이제 살기 빡빡한 나라다. 물론 지금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많이 성장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좀 힘드신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 ACS 암학회 추산에 따르면은 2021년 신규 암 진단은 190만 건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니까 지금 한 2달밖에 안 됐잖아요. 190만 건이라 하고, 아들 보 바이든에 대한 얘기, 46세 뇌종양으로 사망. 정부에서도 역할을 하죠. 이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CAST랑 과학기술정책 OSTP 등 백악관의 한 개 부서도 아니고 2개 부서가 암과 기타 질병 치료를 위한 선진 연구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거 기간에도 이러한 진행을 암시한 그런 행동들도 있었는데, 정부기구 출범을 제안한 바 있다. 그래서 정책 공약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가장 최강대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암 정복을 주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 가면은 따라가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하니까 너네도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너네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럼 다 하겠죠.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주식 시장을 보면은 정부 정책이 이끄는 방향으로 또 테마가 불기도 하잖아요. 정부가 태양광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은 그쪽으로도 돈이 또 쏠리면서 또 분위기가 엄청 좋아집니다. 자,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거는 미국에서 주도하는 트렌드입니다. 앞으로의 4년을 주도할 트렌드가 바로 암 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제약 바이오의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로 잘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먹거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항상 이제 다음 먹거리 생각하는데, 삼성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미래 먹거리를 이제 고민하는데 크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 발표를 2018년에 했었는데요. 자,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2010년 경영에 복귀할 당시에도 5대 신수종 사업에 여기 바이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삼성의 대표적인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창사 9년 만에 매출 1조 원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기사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미래 먹거리로 제약 바이오를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도 암 정복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삼성에서도 바이오가 미래 먹거리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성장시키고 있었고, 창사 9년 만에 매출 1조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도 바이오를 키우고 있다. 전체 분위기 트렌드가 제약 바이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도 분야들이 각각 다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비슷하지만 CMO, 그리고 HLB는 신약 개발. 각각 분야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합쳐서 제약 바이오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평가는 삼성 바이오 사업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봤듯이 2018년 8월에 뉴 삼성, 그래서 4대 C 선장 동력으로
이제 바이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이건희 회장이 말했을 때도 바이오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18년 8월에도 바이오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오래전부터 바이오 사업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신약 개발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위탁 생산인데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지는 것을 요 CMO로 또 옮겨왔죠. 그래서 생산 설비 효율적 운영, 생산 능력 확대, 수주 역량 이런 것들, 한마디로 반도체 공장을 바이오 공장으로 옮겨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돌리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고정비는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 증가한다, 그럼 고정비는 쭉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매출이 증가하면은 고정비가 차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 대비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13%였는데 2020년에는 2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게 점점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 공장, 그리고 글로벌 CMO 사업 점유율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 문샷 프로젝트, 문샷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안정모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투입, 하나로 보면은 1조 원이죠. 여기 최고 책임자가 바이든 부통령이었는데, 자,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들 가가지고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공유도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식들을 모아서 잘 대처를 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넣고 대규모로 암 환자 유전체를 분석하고 그런 데이터와 정보들의 공유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맞춤형 항암 치료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쌓이죠. 그럼 종양지표 개발하고 신약과 백신까지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극복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샷 프로젝트였는데요. 2016년 1월 13일에 오바마가 바이든에게 안정모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암 완치의 나라로 만들어가자. 자, 그리고 바이든이 연설에서 뭐라 했냐. 정부, 민간업계, 연구자, 의료진, 환자, 자선가 등 모두의 노력과 헌신을 한데 모으겠다. 그리고 특히 연방정부는 재정지원, 각종 우대조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 협력 촉진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 그래서 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에 나가면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가 세계적 과학자들 상대로도 지원을 호소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바이든 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2016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의대 방문해서 전문가들을 또 만나고, 자, 여기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랑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이든,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던 바이든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돼서 권한이 더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들을 더 강력하게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회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